네, 오늘은 재무부 Q&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이 나온 것은 전반적인 규모만 나왔고요. 내일 모레죠. 30일은 세부적인 만기별 국채 발행 구성 비율이 나옵니다. 이 표가 새롭게 업데이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작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 국채 발행 구성 비율에 따른 이 장기 국채 비율이 높아질까, 결국 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늘어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발표됐던 재무부 Q&A는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채 위주의 발행으로 이어져서 결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먼저 이 대략적인 규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재무부의 분기는 원래 10월부터가 1분기입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고, 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분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월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24년 7월부터 9월 분기 사이에서 최초는 9월 말 기준 TGA 계좌잔고가 8,500억 달러를 가정을 했을 때 민간 보유의 순시장성 부채, 즉 국채 발행을 8,470억 달러 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요, 그 다음 Q&A가 나오면서 수정이 되었죠. 결국에는 1,060억 달러가 줄어든 7,400억 달러로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확정된 부분은 9월 말 현금 잔액이 8,500억 달러가 아니고 8,860억 달러로 원래의 계획을 상회했죠. 그러면서 부채는 220억 달러가 줄어드는 7,620억 달러 발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집행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지난 분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TGA 계좌잔고의 목표 잔액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궁극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 분기죠. 발행 규모가 전분기 대비 급증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인 자체가 결국 TGA 계좌 잔고를 7천억 달러가 아니고 8,500억 달러로 늘렸기 때문인데, 이렇게 TGA 계좌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에 보충을 위한 국채 발행이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24년 10월부터 12월 분기죠. 12월 기준으로 현금 잔액을 TGA 계좌 잔고를 7천억 달러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5,460억 달러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7월 달의 계획보다 190억 달러가 줄어든 흐름이다. 이번 분기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음 분기가 5,460억 달러 발행 대비 8,280억 달러로 늘어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분기 대비로 봤을 때 급증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늘어난 원인 자체가 결국 TGA 3월 말 기준 현금 잔액이 8,500억 달러로 기존 7,000억 달러에서 더 증가됐기 때문이고, 결국 TGA 계좌 잔고 보충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 지금의 Q&A 흐름을 놓고 TGA 계좌 잔고의 모습을 좀 추정해 보면, 지금 10월 23일자 기준으로 8,174억 달러가 있고요. 이 잔액이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엔 7천억 달러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시장에 좀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천억 달러 수준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목표 TGA 계좌 잔고는 이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분기 결국에는 다시 8,500억 달러 수준으로 TGA 계좌 잔고를 늘린다. 어찌 보면 저점 이후 반등을 했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재차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늘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내년 1월에 있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TGA 계좌 잔고의 뚜렷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재정 지출을 써서 대선 전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릴 것이다라는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내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결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원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TGA 계좌 잔고의 비축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게 무슨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TGA 계좌 잔고를 확보해 놓은 그런 모습이다, 다시 이걸 지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1월달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결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비축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더불어서 대선 전과 대선 후는 모든 재정 정책에 대한 흐름 자체의 기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게 설문조사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된다면 그때는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치 구도학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Q&A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25년 1월부터 3월 분기에 이렇게 급증한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결국 국채 발행 구성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내일 모레 30일 날 세부적인 구성 비율이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왜 장기채 위주의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자금차입위원회가 재무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기조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 최적의 T빌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분기까지 자금차입위원회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15에서 20%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공고에 대해서 20%를 초과하는 단기채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자금차입위원회가 재무부에 서신으로 보낸 내용이고요. 결국 T비를 발행하는 중요한 영역을 좀 강조를 해보면 어떤 기조 변화가 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채 발행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자금 조달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증권 발행이 필요하고, 세 번째, 시장 구조와 투자자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네 번째, 만기 부채 분포를 따져서 T빌 발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차입위원회는 T빌 발행이 계속해서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단기자금 시장 관련해서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카테고리 보시면 유동성 관련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자금차입위원회들은 단기채 비율 자체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대 발행량이라든지 순 발행량 등을 전반적으로 함께 모니터링해서 그 비율에 대한 적정 권고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된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단기채 권고 비중이 15에서 20%였잖아요. 그러니까 20%를 상회하게 되니까 단기채 발행 비중을 낮춰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최근에 서신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단기채 발행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이죠. 물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이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좀 더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단기채 비율이 상한보다 하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를 상회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하로 낮춰라는 권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위원들은 상한보다 하한이 더 중요하다, 즉 25%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적절한 하한 수준은 전체 단기채 잔액이라든지 유동성 자산의 이제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15%가 적절한 하한선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한보다 하한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와 15% 하한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T빌의 적정 비율에 있어서 지금은 상한이 20%라고 권고를 했지만, 첫 번째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자체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채권 발행의 패턴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금리 비용과 부채 자금 조달 및 만기 갱신에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단기 자금 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단기채 발행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금리 비용이라든지 만기 롤오버 관련해서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단기채 비율이 평균 20%가 되도록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이런 내용의 자금차입위원회가 권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발작 요인은 대부분 사라졌다. 물론 재무부가 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계속해서 T빌의 발행이 단기채 발행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금차입위원회가 재무부에 서신을 보낸 내용과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25년 1분기죠. 1월부터 3월 달에 급증하게 된 이런 발행 증가분은 4분기 대비 2,770억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다만 이런 모든 부분이 장기국채 비율이 높아져서 장기채 위주의 발행으로만 이어진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오히려 금리 비용이라든지 단기채의 만기 발행 관련된 리스크 확대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들의 권고를 통해서 엿보게 되면 오히려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번 QRA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물론 사실 제가 예전부터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여유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럼에도 실물단에서의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QRA를 통해서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줄여서 급격하게 생길 수 있는 단기자금 시장의 충격 리스크를 상당히 상쇄시켜줄 만한 그런 권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30일 내일 모레에 발표되는 세부적인 국채 발행 구성 비율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기반은 이런 배경에서 급증한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장기채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다음 분기 QRA 국채 발행 비중이 늘어났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게 결국에는 10년물이 4.3까지 올라가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일 만약에 제 예상처럼 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항을 받고 다시 수급 안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4.5, 물론 4.5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5를 넘어가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미국 경제가 견고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물가 흐름 자체가 결국은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급격히 충격으로 빠져들어난 리세션 우려가 확대되냐 아니냐 그 여부가 달린 것이지 여기서 다시 물가가 재차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러려면 제가 보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들이 모두 돌아서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 그 전에 소프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전망과 기대, 심리 이런 부분부터 돌아서야겠죠.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물가에 대한 재상승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QRA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모레 30일 발표되는 내용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